한번 미워진 사람은 끝까지 미운 채로 남고,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 다시 상처를 준다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선을 긋고 다시는 그 사람을 내 삶의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하죠. 오늘 사연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며 나름 기반 잡은 노년을 보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갱년기에 마음고생을 해서 오락가락 들쑥날쑥하는 몸과 마음을 못 달래고 한동안 앓았더랬습니다. 옛일이 문득 떠오른다 치면 부하가 치밀어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을 정도였지만 제 인생에 감사한 어떤 분 덕분으로 긴 터널을 빠져나와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풀 테니 편안히 들어주세요. 제 나이 20에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농촌에 봉사하러 온 대학생이었는데 청년들을 지휘하는 것이 남편인 걸 알았을 때는 멋져 보였죠. 그때부터 21 시골 처녀는 세 식구 먹을 목 잘 살만했던 감자와 옥수수를 조절 못하고 무쇠솥 한가득 삶아 어머니께 혼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휴, 이거사 대체 어디다 이렇게 먹을 걸 퍼나르는 거야? 아휴,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만 양식을 거덜내네 거덜내. 오로지 한 사람 챙겨 먹이고 싶어서 열댓되는 객식구 것까지 챙겨 넣는 제 자신에 겁이 덜컥 났지만 남정네 보고 떨리는 심장이란 것을 처음 겪은 저를 말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어머니의 원성을 견뎌내면 별 수 있냐? 아깝게 썩히느니 일하러 온 청년들에게 인심이나 써야지. 얼른 가져다 줘라. 하는 말이 떨어질 것을 알았거든요. 김이 폴폴 나는 감자, 옥수수, 고구마를 바구니에 넣고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빈 광주리에 과자와 라면을 넣어 가져온 그와 어머니 아버지 잠드신 집 마당에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줍고 앙칼진 제 마음속에 들어온 그 사람과 펜팔로 연을 이어갔고 둘 사이를 눈치채신 어머니는 제게 찬물을 끼얹었죠. 허튼 꿈 꾸지 말거라. 대학생이 뭐가 아쉬워 고졸 시골 처녀를 마음에 두겠냐. 나중에 너만 상처받으면 어미 맘도 못이 박히는 게야. 뭐든지 끼리끼리가 좋다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살거라. 라고 하셨지만 그는 서울에서 저희 동네까지 추운 겨울에 혼자 저를 만나러 저희 마을까지 찾아들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겨울이라 한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벗하고 밤에 호호 뜨거운 입바람 불어가며 눈을 피해 데이트하던 그는 다음해 여름 직장인이 되어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나름 출세해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판박이었습니다. 생김새도 성격까지도요. 일생 여자 손이나 잡아볼까 싶어 걱정하던 녀석이 데려온 여자를 내가 무슨 수로 반대하겠냐. 다 하늘의 뜻이지. 너희 좋으면 그뿐이다. 아가,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 집도 아마 네 시골집하고 진배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다 내려놓고 우리 아들이랑 잘 살거라. 라며 호탕하게 말씀하셨고 그날 저는 남편으로 인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인물 둘을 동시에 만났습니다. 귀하디 귀한 분으로 시어머니와 그리고 인생 내내 이를 바득바득 갈게 하던 시누이를 말입니다. 시댁은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셨는데 남편이 4살 때 시누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가세가 기울었다는데 지금으로 봐도 가히 넓은 마당에 사랑채의 안채가 나뉜 걸 보니 방귀 꽤나 끼고 살았구나 싶었지만 한눈에 몰락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안 좋았죠. 나직하고 신뢰감 있던 어머니 옆엔 저와 동갑이라는 유복자로 역시 여대생이었던 시누이가 쉴 새 없이 저를 위아래로 치켜뜨고 내려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공주님처럼 하얀색 레이스가 하늘거리던 원피스를 입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니 너도 세연이 깍듯하게 대해. 동갑이라고 맘먹지 말고 네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 어미가 인정한 사람이니 너도 그리해야 돼. 함부로 대하면 이 어미를 욕먹이는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께선 옆에 시누이를 보며 말씀하셨지만 시누이는 새초롬하게 눈을 깔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환기를 위해 제가 먼저 다가갔죠. 잘 부탁해요, 아가씨. 앞으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신 잘하면서 살게요. 올라올 때 엄마와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어머니께선 저를 예비 사위의 집에 따라 올려보내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고 혹시 고졸 시골 처녀라 싫은 눈치거든 매달리지 말고 얼른 미련 없이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야지 왜 하필 위쪽 사는 대학 나온 남자냐며 흠잡을 것이 하나둘이겠냐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주제 파악 확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허나 다음날 시댁에 관한 얘기를 가감없이 하며 어머니께 소식을 들려드리니 예상외로 기뻐하셨죠. 아이고 네 복이다 네 복이야. 너는 군소리 말고 나 죽었소 하고 시어미만 보고 살아라. 머리카락 잘라 집신 삼아드릴 요량으로 살아야 한다. 네 시어미가 인생 귀인이다 하고 살아라. 알았지? 정식으로 올릴지 말지는 일단 가을 지나 추수를 해봐야 알겠다. 라며 웅얼거리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도끼 눈을 뜨고 시누이가 옆에 서 있어서 전화를 끊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시나? 이것 좀 빨아줘요. 내가 손이 약해서 이런 거 잘 못하거든. 엄마가 빨아줬지만 그쪽이 하면 엄마 편하고 나도 편하고 남의 집에서 노느니 뭐 할 일 생겨서 좋지. 외줘야 뭐 물 건너갔고 남편 집 돌보는 게 내조지 뭐. 우리 엄마 말 듣고 친언니처럼 생각해 부탁하는 거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하며 시누이가 던진 것은 양말이랑 속에 입는 옷들이었어요. 냄새나는 위아래 걸친 것을 찝찝하게도 제 얼굴에다 훅 던져버리니 기가 막혔습니다. 대학생이면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양반이 저는 제품에 던져진 것의 정체보다도 그동안 어머니께서 해주셨다는 소리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지는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른 후 땡땡이 원피스에 양상까지 챙겨 도도한 요조 숙녀인 척 나갔습니다. 시누이는 동화 속 주인공의 못된 언니 같은 성정으로 안 그래도 못된 심리가 저로 인해 불붙은 느낌이었습니다. 되바라진 시누이가 언젠가는 제 대학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저를 소개하기를 천하도 없는 시골에서 온 촌년 올케이신데 제법 앙큼한 구석이 있어서 멍청하고 순진한 우리 오빠를 제대로 낚아챘지 뭐야. 글쎄 결혼식도 안 하고 일단 집에 쳐들어와서 사는데 정말 철면피가 따로 없다니깐. 라며 제 앞에서 면박을 줬습니다. 작정하고 온 듯한 친구들은 위로 아래로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원숭이 보듯 훑어보며 저를 식모 취급하고는
이리저리 부렸고 곱지 않은 손님들 주문해 오고 가면서 부하가 치밀었지만 배움이 다가 아니구나 싶어 부럽다는 생각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배움이 인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은 저희 친오빠들을 통해 익히 알았던 저는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얘들아, 나야 엮인 게 있지만 너희는 아니잖아. 저 올케랑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들 해. 하는 신우 말에 그 친구들은 제게 갑자기 얘 이것 좀 해줄래? 쟤 모양새가 왜 저래? 관리 좀 하지. 너 이것 좀 가져다 줘라. 하며 명령조로 지시하자 저도 분이 일어 성질을 들이밀었습니다. 니들은 손 없고 팔 없냐? 나야 엮인 거 있지만 너희는 아니잖아. 나 이제 어머니께 가야 하거든. 알아서 챙겨 먹어. 라며 신우이에게 말한 것을 똑같이 반말로 응대하니 기막혀 했고 못된 신우의 말처럼 남자 덕에 팔 잡힌 구미호답게 째려봐주고는 문 쾅 닫고 나왔습니다. 생각 같아선 머리 잡고 마당에 끌어내 뒹굴리고 싶었지만 그저 좋은 사람들만 보고 가자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싶었죠. 하지만 가족이 된 이상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일. 저는 신의와 얘기라도 해보려고 대화를 청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배움도 짧고 여러모로 딸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시할 거예요? 이건 오빠도 어머니도 무시하는 처사인 거 모르세요? 나는요, 기분 나빠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거. 순진한 척 착한 척하며 엄마에게 점수 따서 며느리 노릇하는 거 다 싫어요. 차라리 집 얻어 나가 살지. 왜 집에 들어와 비벼대요, 비벼대긴. 나 친구들이 오빠 안 사람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집에 오빠랑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데리고 사는 여자 들어와 있다는 소리 퍼져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안 그래도 잘난 내 친구 오빠랑 비교돼서 죽겠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와 살면 내 입장은 뭐가 돼? 당신들만 살아? 나도 위신이라는 게 있어. 너희가 신혼부부야? 너는 그냥 오빠가 데리고 사는 여자잖아. 니들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 진짜 추잡스럽게. 나 아빠 없는 거 모를 정도로 기 안 죽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대체 목적이 뭐야? 막말로 변변한 살림 하나 없이 밀고 들어온 사람. 뭐 예쁘다고 엄마가 그렇게 반겨?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요사를 떨었길래 우리 엄마한테 최고 예쁜 딸이었던 나를 밀어내고 한순간에 그쪽으로 기우냐고. 뭔 짓을 한 거야 대체? 오빠 저거 방학마다 밖으로 돌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시골 여우한테 홀려서 집안 말아먹자는 거야 뭐야? 신우의 악다구니에 왜 그렇게 나를 눈엣가시처럼 대했는지 알 것 같았고 저는 동갑이지만 너무나도 어리디 어린 신우를 손윗 사람이다 생각하며 달래었습니다. 결혼식 금방 할 거예요. 시골에서 준비되는 대로 올릴 거라고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오다 가다 만난 거 아니고 우리 둘은 아무튼 싫건 좋건 저는 오빠 색시고 이 집 귀신 됐으니 알아서 해요. 라며 큰 소리를 쳐주고는 신우와 대화를 포기하고 먼저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친오빠 하나가 취직을 못해 결국 읍내에 점포 마련해 주느라 기어이 제 결혼식은 미뤄야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시댁 앞에 찾아왔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우가 문 밖에서 듣고 있다가 크 하는 비웃음을 날리며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당장이라도 시집을 떠나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가 여길 떠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저것이란 생각이 들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삶의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남편이 저녁마다 조곤조곤 제 수다를 들으며 밥을 먹는 그 소소한 일상이 좋았고 분주히 새참 마련해 나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 하며 고생했다 칭찬해 주시는 시어머니 덕에 신우 머리채 잡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습니다.
가난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우리 방으로 건너오신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야 하지 않겠냐며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새아가 집안 사정이 영 여의치 않은 모양인데 사돈댁에서 준비되는 대로 적당히씩 치르자. 조촐하게라도 잔치여러 소개하고 예의 갖추며 혼인신고도 하자. 그래야 아가면이 선다. 내가 다른 봉투를 하나 더 줄 터이니 새아가가 부족한 내 딸인 신우에게 쥐어주거라.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널 힘들게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안쓰럽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미안하다. 저거 시집 보내고 나면 좀 편안해질 거다. 어머니는 신우에게 줄 봉투를 따로 챙겨 건네셨고 저는 기꺼이 그걸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틱틱거리지 못된 신우이 노릇은 안 해요. 걱정 마셔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죄송해요. 그럼 기죽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너는 이 집 며느리니 뭐라 하면 버릇을 고치고 당당히 나가거라. 저건 이제 시집가면 이 집 사람 아닐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 조금만 참자꾸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나가시는 시어머니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큰절을 올렸고 그 와중에도 철없던 저는 사진 찍을 생각에 들떠있더랬습니다. 친정에서는 이후로 결혼식은 언급도 없고 시어머니의 배려를 전해 듣고도 감사하고 나가 끝인 친정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졸업 후 낮에는 뒹굴거리며 저에게 갖은 수발을 들게 하던 신우이는 밤마다 나돌아다니더니 남자 하나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성화였습니다. 하우대 멀쩡한 백수로 둘은 혼수 명목으로 시어머니께 바라는 게 많은 눈치였죠. 방문 잠그고 단식 투쟁에 돌입해서는 문 앞에 선 저와 시어머니께 엄포를 놓더라고요. 하나뿐인 친딸 허술하게 시집 보낼 생각은 아니지 엄마? 나는 새언니처럼 몸뚱이만 들어가서 못 살아. 죽어도 못해. 다신 이 집 올 생각도 없으니까 나 기한 죽게만 해줘. 안 그래도 나 아빠 없다고 말 나왔어. 결혼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으로서 당장은 오빠네 결혼 못할 거 뻔하잖아. 나라도 제대로 해야 집안 체면 살지 않겠어? 당사자인 제 앞에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장 아픈 부분을 끊고 헤집는 신우이를 보며 이 집안에서 어째 저런 것이 나왔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 말이 나와서 제 가슴이 철렁해 어머니 기색을 살피니 심기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끙하고 누우신 야윈 어깨를 보니 겁이 덜컥 나 신랑에게 적금을 깨서 내드리자 설득을 했죠. 신우이가 결코 예뻐서는 아니었고 시어머니 봐서 내린 결단이었는데 신랑은 신우이에 대한 반감이 강해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저것이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시집 2번은 갔겠다. 어머니께 드린다 치면 아깝지 않은데 뭐 예쁘다고 내 색시한테 눈 한번 곱게 안 뜬 거한테 적금을 깨 전 재산을 주냐? 당신이 말 안 해도 잘 알아. 찬바람 싹 부는 거. 둘이 있을 때는 말을 뭐 하겠어. 저것이 뭘 바라는지나 알아? 누구더라? 그 배우들이 했던 호텔 예식하고 싶대. 아주 미친 거지. 그냥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 장단 맞춰주지 마. 쟤는 한두 끝도 없어. 완강한 신랑 옆구리 찌르고 꼬집고 잘 듯 뒤돌아 등보에 있는 며칠의 신랑이 끝에 허락받아 어머니께 바로 달려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편해지려면 신우이를 시집 보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적금 통장까지 감수하고는 어머니를 설득시켰습니다. 마침 좋다는 사람 나섰고 집도 좀 산다니 챙길 것은 다 챙겨가야 아가씨도 잘 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받은 게 얼만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저 주신 용돈들이랑 신랑 월급 쪽에 모았던 돈 보탰어요. 신랑도 하나뿐인 오빠로서 이 정도는 보태도 무리는 아니고 저 역시도 올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살아보니
친정 뒷배가 얼마나 중한지 알겠어서 이러는 거예요. 모자라면 저희가 더 보탤 테니 어머니 걱정 마시고 우리 아가씨 최선을 다해서 챙겨드려요. 어머니는 제게 고맙다 눈물 지으셨고 덕분에 시누이는 환한 얼굴로 원하는 예식을 하고 시집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를 해치우고는 제 인생에 꽃이 필 줄 알았죠. 아가씨 시집 가고 마음이 편해져인지 저는 바로 아이가 들어섰고 사람 하나 뵈니 하나가 바로 찾아드는구나 하시는 시어머니의 한바구음에 더 다정해진 남편의 바랄 바가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 근 1년분에 친정 기둥뿌리 2개 정도 뽑아가 나가시는 시집 가고 근 2년 반 동안 저희를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근황을 기다리다 지쳐 신우를 찾아갔을 때 신우의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대신 나와 오셨다고 전해드리겠다며 그냥 쏙 들어가 버렸고 몇 번을 헛땅치고 오신 어머니와 같이가 들어가서 기다리겠다 하면은 친정 식구는 일체 발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언질 받았다며 기겁을 하고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돌아 나오며 속으로 참 못됐다. 속으로 신우 욕을 엄청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예고 없이 신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게 몇 년 만이었죠. 엄마 들었어? 여기 논밭 이제 금싸라기가 됐어. 어머머 세상에 쥐구멍에도 볕 든다더니 엄마 이제 농사 그만 지어도 돼요. 소작 붙인 우리 땅들 이제 평당 집 한 채 값이야. 우리 부자야 부자. 아 진작 들었으면 좀 좋아.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가씨는 당시 만삭 임산부였는데 어머니는 그 모습에 충격받으신 듯 배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신우는 처음 마주친 조카인 제 아이가 인사하며 안기자 마치 벌레 떼어 놓듯 바닥에 밀치듯 놓고는 멍하니 자기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죠. 궁금해져 미숫가루 타서 방으로 들어가니 시댁 땅을 중심으로 논밭, 산 다 밀어내고 정부 청사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라 보상금이 톡톡할 거라며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마셨고 이제 살림 폈다면서 땅 팔리면 어차피 새 집 알아봐야 할 테니 자기 사는 집 근처로 알아볼까 말하더군요. 이제 곧 자기 몸 푼 뒤 외손주 재롱 보며 사시라는 것이었죠. 신우는 제가 타온 미숫가루를 보며 촌스럽게 커피도 아니고 미숫가루를 들이미냐고 제게 한 소리하고는 다시 오겠다며 금방 돌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신우를 만나는 것이었지만 정말 사람 안 변하더군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 소리를 듣고 온 신우와 동시에 생전 전화 한 통 없던 남편 친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찾으며 안 하던 안부 전화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일이 생기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각나더라며 생존하셨으면 이 경사에 맨입으로 입 씻을 분이 아닐 텐데 하며 뭔가를 계속 바라더군요. 뉴스를 통해 헛소문이 아닌 걸 알고는 저희 세 식구는 심란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전부였던 이 땅에서 밀려나는 것이 못내 서운한 것에 겹쳐 바로 얼마 전까지 시누이 집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문전박대 당한 것이 생생한데 한순간에 낯색 바꾼 시누이에 대한 충격이 크셨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얻어낸 기둥 뽑아 마련해준 호화로운 혼수와 호텔 결혼식. 그날 이후로 근 몇 년 만에 보는 만삭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당신 딸에게 난생 처음 낯설음을 느끼셨답니다. 이제 며느리 집에 재산 빼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간질하며 시누이는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속삭였다 하는데 부푼 배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께선 애틋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으셨답니다.
시집가면 철드나 했지만 영영 더 멀어진 느낌이 드신 것이죠. 어머니 입이 타들어가듯 발음이 자꾸 뭉개지며 혀가 굳은 듯해 제가 얼른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제게 어렵사리 말을 하시더군요. 아가, 내가 네 시아버지 갑작스럽게 보내고 한동안 알아두었단다. 당시 네 남편은 아직 어리지. 뱃속엔 네 신우 품고 있지. 남편간이 아이들 고모며 작은 집에서 도움은커녕 부조금은 빼돌리더라. 이내 눈으로 그걸 봤어. 사람이 무섭더구나. 제 핏줄 보내고도 어린 조카 둘 있는 집 돈 빼돌리는 사람들이 그러고도 안 그런 척 아이고 언니, 아이고 형수님 하며 내 앞에선 통곡하며 울어댔지. 발이 나고 집에 오자마자 내 앞에 양반다리하고 앉아 남편이 가진 재산 내가 차지하면 남의 살림 될 거 아니냐며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일생 그럴 일 없다 해도 저 사람들은 여기 김씨네 대대로 내려온 땅 남에게 못 맡긴다 내놓으라 성하였다. 그래 큼지막한 땅 저들에게 던져줬다. 우릴 내버려 두라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서 내 새끼 지키려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랬다. 변변찮은 어미 만나 내 새끼가 이리 고생을 하는구나. 짠한 마음에 내 저걸 그저 오냐오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 키웠다. 그렇게 키운 딸이 저들과 한통 속인 짓을 하니 내 괘씸해서 속이 타들어가는구나.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으시는 어머니를 달래고 어머니 잘못 아니라고 본성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냐며 같이 붙들고 울다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힘드셨던지 그날도 지쳐 주무시는 어머니를 바로 뛰어드리고 나왔는데 다음날 어머니가 기척이 없으셨던 거였죠. 놀란 마음에 어머니를 깨우니 반신불수에 실어증에 치매기까지 한꺼번에 보이며 딴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들쳐업고 병원에 갔다가 그냥 집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었는데 신우가 어머니를 보더니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희들? 엄마 어쩌려고 했지? 땅 팔리고 못 일어선다니까 이제야 본색 드러낸 거야?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어 라고 제 귀싸대기 뺨을 내리치는데 순간 머릿속이 백지처럼 되어지면서 이게 뭔가 싶더군요. 이 타이밍에 남편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제 얼얼한 뺨을 본 후 신우이의 뺨을 똑같이 내리쳐 주었습니다. 신우이가 나가 떨어지는 동시에 어머니께서 쿵소리와 함께 옆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물수건과 마른 수건 등을 챙겨 나올 동안 신우는 씩씩거리며 지 오빠한테 맞은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고는 멀찍이 떨어져 어머니 곁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이를 갈더군요. 네 짓이지? 아니 우리 오빠랑 같이 했니? 너희들 둘이 우리 엄마 재산 탐내서 작당했어? 우리를 천하의 악당 취급하며 몰아세우던 신우이는 제 남편에게 한 재산 떼어달라며 나섰습니다. 당신은 시집간 딸은 상속권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잘 배운 신우는 자기도 자식이니 제 몫으로 서운치 않게 챙겨달라 성화였죠. 남편이 이를 갈면서 어머니 어떠시냐, 차도는 있냐, 병원에선 뭐라 하더냐, 먼저 묻는 게 순서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자 신우는 어이없게 대꾸하더군요. 어디다 대고 뒤집어 씌우니? 엄마 이렇게 만든 거 당신들 아냐? 니들이 제일 잘 알겠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새언니 우리 엄마에게 착한 척 환심 사서 방심하게 만들어 이 집 살림 아주 틀어쥐었어.
오빠는 그 치맛복에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고. 정신 차려 오빠. 야, 너 그냥 빨리 집에 가.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얼굴이 붉어졌지만 만삭인 동생을 어쩌지는 못하고 집에 가라고만 소리쳤습니다. 얘기를 들으며 사람인가 싶어 소름이 돋아나는 거. 어머니는 오죽하실까 걱정됐습니다. 어머니 본인 앞에서 두 자식이 다투는 모습에 시아버지 장례식 날로 돌아간 듯 넋을 놓으셨고 그저 처연한 어머니 눈빛에 그냥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드리는 진지 잘 드시고 손주 뛰어노는 거 보시며 정부 치세요.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알아듣고 이제 어머니 손탈 나이를 지났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기력 회복해서 바깥 나들이 하고 그래요. 어머니가 가자시면 구루마에다가라도 모시고 팔도 유람 다닐게요. 마음 두지 마세요. 저희가 아가씨랑 알아서 잘 나눌 거예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남편 반응이 없자 염탐하러 딱 한 번 집에 찾아왔는데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발작 증세 비슷하게 요동을 치시고 숨이 고르지 못한 채로 기묘한 소리로 손발을 비틀며 괴성을 지르시고는 바로 대소변을 보셨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바로 달려들고 보니 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고 안정되신 어머니 표정을 살피니 한껏 미안한 표정이셨는데 신우 이 집에 못 오게 하실 생각으로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딱 100일을 제 곁에 그렇게 계시다 가셨습니다.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 트름 시원하게 하시고 웃는 낯으로 우리들 밥 먹으며 하는 얘기 들으시며 주무셨던 어머니는 아침에 보니 숨을 놓으신 상태였고 무슨 정신으로 초상을 치렀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미 어머니 입관하실 때 저는 하도 울어 눈이 부어 뜰 수가 없는 상태로 발이 나고도 근 일주일 동안은 눈이 채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초상 7일 동안 별의별 꼴 다 당한 듯이 그 사이 부쩍 늙어 있었고 눈빛 역시 무척 강팍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금사라기 물려받았다는 소문에 남편에게 온갖 사람들이 장례식 때에도 가르지 않고 매달린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뱃속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소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켜주셨는지 평안하게 잘 버텨주었습니다. 남편에게 후에 들으니 장례 첫날 시누이는 애 핑계대며 안 왔답니다. 기어이 시누이에게 뭐 하나 나누란 유언 없이 그 상태로 어머니가 간 것을 원망했기에 제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안 하려고 한 것이었죠. 참담했던 남편이 오면 문서 한 장 준다 하니 그제야 득달같이 찾아와서 어머니 영정 뵙고 미우나 고우나 어머니 자식이니 그것으로 권리는 충분하다. 남편이 만여평 정도 되는 전답 지어주니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만삭으로 배불러 올 제가 어머니처럼 같은 고통을 받을까 싶어 줘버렸다는 말에 잘했다 했습니다. 바로 팔아치우건 국가에게 팔건 제 맘이고 우리 가진 것의 3분의 1 떼어줬으니 도리는 다 했고 아이 낳고 바로 다른 곳으로 둥짓은 우리는 친척들에게조차 사는 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닌 결국 어머니가 지켜주신 부락.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저는 월급쟁이에 살림하고 일상이나 씀씀이가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환생하시라 마음 담아 아이들 데리고 양로원, 고아원에 돈 푸는 보람으로 살았죠. 신우가 전화 한 통 없는 것이 괘씸하고 밉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봐서 기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제삿날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사코 안 받으려는 일하는 아주머니께 봉투 좀 쥐어주고 그냥 상에 올려두라 부탁했죠.
제사 금식 아니니 거릴 것 없다고, 장바하는 김에 아가씨 목 준비한 것이지 그냥 먹이라고, 그래야 어머니가 편하실 거라 하니 받아주긴 했습니다. 안 입고 온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우나 고우나 어머니 자식의 남편 피부치이니 인간된 도리는 하자 싶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밤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7년쯤 지나 꿈으로 처음으로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봉사 다니며 마음속으로 찾고 부르짖어도 안 나타나시던 어머니. 그런데 제가 부르자 뒤돌아보시는 표정이 마치 악귀처럼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 갈기시곤 머리채를 쥐어잡으셨는데 꿈인데도 얼얼하니 아팠습니다. 뺨이 아픈 것인지 내 마음이 아픈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신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어머니가 이끄시는 대로 기어이 따라갔습니다. 제가 잘 못 모셔 임종도 못 지킨 어머니, 이렇게 혼이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릎으로 돌이 박히고 머리가 뽑혀나가는 듯 아팠지만 전혀 무섭지는 않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니 어머니의 무덤이었죠. 쪽하고 두동강으로 갈라져 연기가 나고 있는 무덤 속으로 있는 힘껏 검붉게 환한 얼굴의 어머니가 저를 집어 던지셨는데 물컹하고 뭔가가 집혀서 보니 파리하게 안색이 좋지 않은 신우였습니다. 저는 신우를 보자마자 어머니를 볼 때와는 다른 두려움이 덜컥 느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자 아까와는 다르게 소리 없이 두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달려나가는데 순간 머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이명이 강하게 제 양쪽 귀와 미간 사이를 울렸고 저는 그대로 튕겨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조금 지난 시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편을 깨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불안함에 당장이라도 신우를 봐야만 했었어요. 일어나요. 일어나봐요.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그래 대체.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 군소리 말고 얼른 옷 입어요. 뭐하러? 어머니 제삿날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는 싸가지 없는 그걸 왜 찾아? 그러지 말고 얼른 옷 입어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나름 심각해져서는 말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평상시엔 치를 떨며 사람 취급도 안 해도 핏줄은 핏줄인 게죠. 갑자기 꿈에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 아가씨가 뜬금없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무식한 올케 취급받는 거 체면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르자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문 열어달라니 자기 잘린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거리다가 아가씨에게 가보라고 잘 있나 숨쉬나 확인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리고 1분도 채 안 돼요. 사색이 된 아주머니가 뛰쳐나와 들어가니 신우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길로 차에 실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느낌이 뭔가 쎄했는데 신우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위세척을 하고 의식을 차린 신우는 우리에게 악을 써대며 막말을 했죠. 뭐야? 너희들 다 감시했니? 어떻게 온 거야? 왜 너희들이 여기 있어? 왜 살렸어? 왜 살려냈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꼴을 당하게 해? 그 입 좀 다물어. 감시는 무슨 감시? 너 같은 거 죽든 말든 관심 없어. 내가 너 살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등신 같은 게 아주 꼴 좋다. 잘났다고 엄마도 내치고 오빠도 내치고 살더니 꼴 좋다고 참 꼴 좋아. 아니 아무리 못됐다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너 대체 무슨 일이나 있었는지나 들여다보자. 어디 아파?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 솔직하게 말해. 아니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신우는 오빠의 말을 듣자 통탄스러운 듯 눈물을 쏟으며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간 돈으로 지 남편 회사를 하나 차려줬는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서방님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답니다. 별의별 여자들과 놀아나 자존심 상하게 한 것도 모자라 근래에는 아예 여자 하나를 집에 들어 앉혔답니다. 안 그래도 자존심 강한 아가씨가 견디기 힘든 모멸감으로 불면증에 화병에 우라가 치밀어 술 없이는 잠을 못 잘 지경인데 그 여자가 뻔뻔하게 또 당당하게 이혼까지 요구했다더군요. 달려들어 뜯어놓으려고 했더니 어찌나 억센지 아가씨가 오히려 맞았다는데 혼자 그 수모를 감당하기 힘들었답니다. 돈 잃고 서방 잃고 내쫓기면 갈 데도 없고 비빌 데도 없으니 그 못된 성정에 그 심정 오죽했을까요? 아가씨 처지를 들으니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렇다고 약을 먹어요? 혼자는 누가 혼자예요? 친정오빠도 있고 이 촌년 올케도 있는데 이 구미 올케 뒀다 뭐하려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가씨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혼자예요? 생전 안 보이시더니 내 딸 살려내라고 그렇게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저에게서 뭐로 고개 돌리고 있는 거 슬쩍 쳐다보니 아주 눈은 벌겋고 퉁퉁 부어 아기 주먹만해진 코에서 콧물이 훌쩍훌쩍 아기처럼 엄마하고 본격적으로 울음보가 터졌기에 남매끼리 더 이야기하고 마음껏 울라고 나와줬습니다. 나보고 결혼도 않고 오빠랑 같이 산다며 흠잡더니 아가씨는 이혼하게 생긴 현실에 헛웃음이 났지만 어머니께서는 그저 그런 신우가 아픈 자식이었겠죠. 그런 놈하고 살게 하느니 신우이 시집살이 하더라도 내가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알게 모르게 든 미운정이 이토록 무섭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한동안 대면대면 별다른 말 없던 신우는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 시켜 신우 아들 데려와 둘이 시간을 보내게 해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신우는 시댁에서 뺏길 뻔한 제 아들을 찾아준 제가 고마웠던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진작부터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어. 엄마 가고 언니가 제삿날마다 가져다 준 음식들 차마 가지는 못해도 나 그 음식 엄마랑 같이 먹는다 치고 감사히 다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짓이 있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엄마 생전에 집 앞에서 돌려보내고 마음 안 좋았지만 난 그때 언니 미워서 엄마도 보기 싫었고 나 빼고 둘이 잘 살아봐라. 엄마가 연락하고 애달아 찾아올 때마다 봐라.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는 며느리고 나는 딸이지. 이 수모에도 엄마는 항상 나를 찾는다. 보란듯이 못된 마음으로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훌쩍이며 얘기하는 아가씨를 보자니 저와 동갑이지만 많이 어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랑받기만 하던 금지오겹이니 저를 라이벌로 본 모양인데 어머니가 아들 아내로 손주 낳고 키울 존재로 저를 귀히 여긴 것이지 진짜로 제가 딸보다 예뻤겠냐며 신우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진심으로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 같더군요. 내가 많이 못됐잖아요. 엄마 쓰러졌을 때 난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 엄마 튼튼하잖아. 밭일 논일 하던 사람이잖아. 엄마 가셨을 때는 어찌나 옆에서 늘 쑤셔대는지 땅값 때문에 난 정말로 오빠네들이 무슨 짓 한 줄 알았어. 더더욱 그 돈으로 둘이 잘 사는 꼴 보기 싫었어.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낸 돈으로 남편 사업시켜 사모님 소리 들으면 뭐해. 남편이 다른 여자 끼고 놀 때 일하는 아줌마 눈치챌까봐 눈치 보는 사람이 나였어요. 그런 내가 언니 오빠네를 어떻게 찾겠어요? 더욱 멀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해야 할까? 얼마나 배꼽 잡으며 내 불행 바랄까? 이제 내가 한 집 복수받으며 당할 차례인데 곧 죽어도 견뎌낼 자신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내 새끼까지 챙겨주는데 아기처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엉엉 우는 아가씨를 보니
참 미우면서도 안쓰러운 것이, 그래서 어머니가 꿈속에서까지 찾아와 이 어린 거 제게 부탁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것이었던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보는 것이 그저 질투나고 억울하고 마치 애인 뺏긴 기분이었을 테죠. 유복자 신우에게 어머니가 짠한 마음으로 투정받아준 것처럼 신우 투정 하나하나 역시 애정 확인이었던가 봅니다. 저야말로 나보다 많이 배운 대학생이라는 걸로 신우를 어른 취급하며 오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정말로 감사해요.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그렇게 세상 떠나면 남은 저희가 잘 살겠어요? 남편 하나뿐인 동생의 피부치인데요. 저 아가씨 미워요. 얄밉고 정말 어디서 만나면 한 대 줘 쥐어받고 싶었어요. 저보고 구미호랬지만 아가씨 가만 보면 헛똑똑이 아기 너구리 같아요. 아무리 어머니가 편하게 챙겨도 제가 아가씨보다 위겠어요? 피가 뭔데요? 아가씨 잘못되면요, 결국 그거 제 몫이에요. 신우로서는 때려주고 싶지만 어머니 딸의 남편 동생 그리고 우리 애들 고모인데 제가 악감정 가져 뭐 하겠어요. 나 혼자 속 터지지. 언젠가 우리 죽기 전에는 화해하고 얼굴 볼 일 있겠지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싫으네요. 아가씨, 다시는 못난 모습 보이지 마요. 차라리 예전처럼 싸가지 없게 굴어요. 내 받아줄 테니. 하지만 목숨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모진 풍파 이겨내시고 어떻게 지킨 아가씨인데요. 안 그래요? 울고 있는 아가씨 손을 붙잡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까슬거리긴 해도 물정도 모르고 아기처럼 휘둘리는 아가씨. 나름 생각도 많으니 조금만 길 터주면 현명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일 당장 어머니 찾아봬요. 그리고 서방님, 이제 우리가 상대해요. 아가씨 재산은 아버지 것이고 어머니가 지켜낸 아가씨 거예요. 그 돈으로 감히 우리 아가씨를 상처 줘요? 이혼해서 조카도 어떻게든 데려올 방법 찾아봐요. 변호사 선임해서 방법 강구해요. 든든한 오빠 있고 하늘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어머니 무덤에서 팔딱팔딱 뒹굴며 우는 아가씨를 보며 꿈속에서 본 섬뜩한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 역할 해낸 것 같았고 이날을 위해 어머니가 저를 들였나 싶기도 했죠. 서방님이야 뭐 남편과 함께 아가씨가 이혼 서류 딱 던지니 사색이 되어 죽어도 이혼 못한다 매달리고 의지할 친정 없다고 마음대로 한 모양인데 정관예우의 판사 출신 변호사 딱 붙여 이혼시키겠다 하니 그날로 사돈들이 들이닥쳐 우리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쥐어 패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못난 마음으로 친정 밀어내더니 아가씨도 이 사람들한테 은근히 눈치 봤었던 모양인데 이젠 어림도 없죠. 신우는 그 자존심에 이혼녀는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라 애 좀 태우다 집으로 들어갔고 사람 금방 변하는 것 아니라고 드문드문 서방님에게 낌새가 보이면 바로 남편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본인 아들 빨래도 제대로 안 빨아봤다는 신우를 봉사 다닐 때 데리고 다니며 양로원, 고아원 빨래 시키며 나름 복수하는데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안 늘어서 요즘은 그냥 돈으로 퉁칩니다. 지금도 가끔씩 뾰족한 말 하지만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면 신우는 언니는 어쩜 점점 엄마 닮아가오? 미안해요. 내가 또 병 터졌나 봐. 하면서 바로 시무룩합니다. 눈물의 사지 이후로 아들 둘의 동갑내기 딸 같은 신우는 50대 같은데 저는 제 나이로 봅니다. 오늘도 제 아들이 자기보다 제가 더 좋다고 하더라며 입 삐죽해서 전화 왔는데 질투 많은 신우 덕에 마음 많은 청춘같이 삽니다. 가족이 대체 뭔지 언제 미웠나 싶게 이젠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며 웃고 사는 게 꿈만 같고 핏줄이 뭔지 저처럼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며 녹아든다는 게 뭔지 싶습니다. 이제 저 죽어서 눈 감으면 지난 꿈과는 달리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반겨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어머니 뵐 수 있게 지난 생각 다 잊고 어머니
딸내미, 남편, 동생, 우리 애들 고모, 그리고 이젠 제 하나뿐인 귀한 시누이가 된 한때 원수와 토닥거리며 삽니다. 저처럼 속 썩는 분들께 한편으로 마음 탁 놓고 한숨 펴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인간 말종인가 싶은 사람도 언젠가는 철듭디다. 가족이라는 것, 그게 또 용서가 되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입니다. 모두들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사람은 미움만으로는 끝내 살 수 없나 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그저 참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끝내 달라졌고 누군가는 그 변화를 외면하지 않았고 떠난 사람의 마음은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가 섞인다고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남보다 멀었던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